흥미로운과 프랙탈, 그리고 식민지 조선. 이 세 단어 딱 들으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혀 다른 개념들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과학 이론. 이게 35년간의 그 뼈아픈 식민 통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좋습니다.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이야기할 시대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꼬박 35년이죠. 이 시기는요, 그냥 통치자가 바뀐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억압이 가해졌고요. 한국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때입니다. 억압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걸로 땅을 그냥 빼앗아 갔고요.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이나 전쟁터로 강제로 끌려갔죠. 심지어 학교 교육마저도 일본의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런 정책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통계 숫자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 또 그 공동체의 삶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 배경이었고요. 이제 여기에 과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개념,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카오스 이론,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있었던 정말 사소한 변화?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바로 그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이 역사에서 그 나비의 날갯짓에 해당하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10년에 있었던 단 하나의 사건, 한일 병합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 하나가 불러온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었는데 사회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한테 강제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게 하고 우리말을 못쓰게 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나라의 운명 자체를 다른 길로 틀어버린 겁니다. 자, 카오스 이론이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을 가져와 볼게요. 바로 프랙탈입니다. 이걸 통해서는 당시 억압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프랙탈,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큰 규모에서 보이는 패턴이 작은 규모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자기 유사성이라고 부르는데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요. 프랙탈 구조는 아무리 확대를 하고 또 확대를 해서 들여다봐도 계속해서 똑같은 기본 패턴이 나타나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그 억압적인 통치 구조가 방금 우리가 본 프랙탈이랑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맨 위, 국가 단위에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지방행정기관들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역을 통제합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교에서는 또 그 구조를 복제해서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하고요. 결국 이 패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억압하는 데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개인까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완벽한 프랙탈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카오스와 프랙탈,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역사를 얼마나 새롭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역사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는 그 한일병합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프랙탈을 통해서는 그 억압이 어떤 구조로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분석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까지 역사를 이해하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이런 새로운 관점까지 가져와서 아픈 과거를 기억해야만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과거는 그냥 과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진 속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오래된 건축물이 서 있는 것처럼 과거는 여전히 현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현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았던 하나의 사건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억압의 구조가 어떻게 모든 곳에서 똑같이 반복됐는지를 아는 것. 이 과거의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